성주 FM 92.7MHz 이완영의 고향사랑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이완영의 고향사랑, 성주 사람 좋아하는 프로.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참외 명인 이명화 명인을 초대해서 어떻게 해서 참외 작물로 성공한 사람이 만들어졌나, 그리고 농진청에서 명장을 받게 됐냐, 이런 참 삶의 현장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요즘 성주 수련 가야산 빛이라서 그런지 아침에 자고 나면 뭐 겨울 같이 느껴져요. 이제 잠옷도 이제 두꺼운 옷으로 바꾸어서 입고 자야 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고, 또 요즘 감기 독감이 유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념하셔야겠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10월 10일부터 이제 무료 접종이 시작되니까 빠짐없이 보건소나 의원에 가서 예방 접종.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맞는다 하면서 아직 못 맞고 있습니다. 바빠서 그런지 여러분들 꼭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게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색다르게 시 한 수부터 먼저 한번 제가 읊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가을 햇살 아래. 나태주. 가을 햇살은 겸손하고 부드럽다. 부럽던 눈을 거두어 다감한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 괜찮아, 올해도 수고 많았지. 조금씩 좋아질 거야.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고 사람의 어깨를 쓸어준다. 가을 햇살은 우리에게 부드러움과 착함을 가르친다. 올해도 가을, 내가 살아서 다시 너를 만남이 행운이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선정한 거는, 여러분들 가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가을 햇살 뭐 따갑기도 하기도 하지만, 가을 햇살이 정말 내리쬐어야만 우리 곡식이 벼곡식부터 시작해서 채소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사람이 골라준 시였어요. 저는 이걸 가을 햇살을 어떻게 저는 봤냐면, 우리 만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다감하게 보고 정겹게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지 않겠냐. 특히 이제 이 시에서는 가을은 이제 수확의 계절이다, 이게 확실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확이 1년 한 해 농사, 1년 한 해 수입, 이것들이 지난해보다 좋으면 더 좋고, 또 다소 낮더라도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머리 쓰다듬고 어깨 쓸어주는 그런 이제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 가을이 되면서 우리들한테 좀 착함과 부드러움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한국 사람 너무 똑똑해서 정말 대화하기 힘들어,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가끔 들으시죠? 뭘 누가 이 막걸리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얘기해 보면, 누가 말을 꺼내면 단호하게 야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공무원에서 직장 생활도 해봤고, 국회에서 뭐 많은 언론 대외 활동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뭘 느끼냐면, 인간의 두뇌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떤 말을 많이 선호하냐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반드시 옳다, 진리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 세계 뭐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 만나가 대화 나누고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또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전쟁이 뭐 수천 명이 죽고 뭐 부상자 합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게 반드시 진리냐, 진실이냐, 여러분 꼭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상대 친구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아는 것이 더 바르게 알고 더 옳은 말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가 몹시 부드러워지고 멋지지 않냐, 만남 자체도 멋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나간 성주의 행사를 조금 짚어보면 이제 성주에는 파크 골프가 엄청나게 유행입니다. 각 읍면별로 막 파크 골프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는 월왕면의 조합원 체육대회가 엄청났죠. 예.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조합원 숫자도 엄청나고 뭐 외부에서 조합장들이 엄청나게 오셨더군요. 예. 그 자동차는 또 누가 가져갔을까. 예. 그래도 기억이 남는 거는 벽진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칠곡 성주 고령 중에 100주년 되는 학교 행사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의원 시절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던 외관 초등학교를 추억 삼아 가봤습니다. 그때 뭐 100주년 준비하는 동문들 저와의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예산도 확보하나 또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학교 안에 100주년 기념관을 이렇게 전시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게 졸업생 중에 김수환 의장 계시고 장영철 국회의원 장관 하신 분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저께 바로 돌아가셨어요. 장영철 장관님.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정말 우리 성주 칠곡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지역 예산을 엄청나게 가져오셔가지고 발전시킨 분이다. 저는 늘 공무원 할 때부터 장영철 국회의원님 알면서 그분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사람들 이렇게 대하는 거 또 이렇게 민원을 받으면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시는 그 장영철 장관님 지금 보고 싶습니다. 더 오래 사셨으면 아흔을 좀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마음이 울컥합니다. 저도 큰 인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칠곡의 경우는 저희들 세계 평화 대축전이 있었습니다. 그 동시에 고령 군민체전, 칠곡의 김재욱 군수, 고령의 이남철 군수 이 준비하시고 행사하시는 거 보시니까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또 봉사를 하는 우리 사회 단체 분들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성주 고령일의 칠곡에 현안이 있다랄까요? 뭐랄까요? 좀 이래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것도 있더군요. 특히 이제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려고 군청에 이제 허가를 넣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대구 환경청에 넣고 하는데 지금 성주에는 폐기물보다는 수변에 뭐 수목장을 허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고, 고령에 가보니까 고령 계집면, 쌍림면에는 그야말로 폐기 처리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더군요. 자, 이것들이 이 갈등 잘 마무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역 주민은 지역 주민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고, 또 기업하시는 분은 기업하신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으실 텐데, 이걸 좀 조화롭게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 주거 환경에, 농촌 환경에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것을 좀 잘 설득을 한다면은 이런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어두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나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피 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우리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예, 부모 원래 양희영 가수 노래인데 여러분 나훈아 노래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모 노래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시절에 나온 노래인데 제가 대구에서 공부하고 또 고시 공부 준비할 때 부모님 성주에 계시는 부모님이 그리워서 즐겨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함께 지내시는 분 또는 살아 계시면서 떨어져 사시는 분들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잘하는 그런 기회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 중에 나는 어떻게 생겨나와 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 좀 삶의 얘기,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나고 나는 지금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하늘에서 흩뿌리지는 낙하산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그 존재로 살아간다. 이 말씀이 뭔 말이냐? 우리가 동남아에 우리가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 유럽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택하는 게 아니죠. 그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그 낙하산의 착륙지는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태어난 환경,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또 그것도 몇 년도 정도 1900년도 중반에 태어났느냐 또 후반에 태어났느냐 2000년도에 태어났느냐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1957년 7월 7일 이제 음력 칠성날 태어났는데요. 그것도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났죠. 내가 뭐 서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대구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누가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생명은 내 스스로 정해진 거 없이 태어났다. 이걸 늘 생각을 하자.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하고 하면서 외국을 출장을
뭐 50개국 이상 제가 다녀봤어요. 갈 때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뭐 관습,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정책으로 펴고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고 뭐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강요도 하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 이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1986년 최초로 외국을 나간 게 영국이었습니다. 야, 영국 그 당시만 해도 영국 나가기 전에는 그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뭐 세계 각국을 제패하고 영국 연방이 영연방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험한 일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하고 영국을 한 장기간 체류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학교 캠퍼스에 있으면서 이래 공부하면서 보니까 학교 건물을 수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런던에 가면 뭐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양반들은 조상들에게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이런 확신도 제가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이 저는 그 현장을 런던의 현장을 보면서 다 깨졌죠. 아무리 잘 사는 나라이지만 여러 가지 각지각층에서 자기 역할 일하는 거는 다 똑같다. 다만 그 수입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영국에서 이 목공일을 하는 버는 수입하고 그래서 태국에서 버는 거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는 거하고 그 차이가 크겠죠. 여러분 이제 급여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최저임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국은 최저임금을 씁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약 이제 시간급으로 10,000원 조금 덜 미치는데요. 이걸 8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뭐 얼마 되겠습니까? 한 7만 얼마. 그러면 이 하루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액수가 동남아의 한 달에 가까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하고도 그 나라에서 한 달에 버는 금액하고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한 달에 버는 돈 뭐 최소한 뭐 300, 400 안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수준, 급여 수준, 보수 수준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가 극하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주에서 태어나서 이제 지방에 우리 영남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이른바 공무원이 되고자 이 고시 공부를 준비를 합니다. 이 고시 공부라는 것은 뭐 구급 공무원도 있고 고시 공부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공무원이라 하면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민간 기업에 취직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생각, 다른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뭐 매달 월급 받는 거는 뭐 기업에 있으나 공무원이나 똑같겠지만은 저는 그런 우리 성주군에도 군민을 위해서 성주군청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군청 공무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봐
그런 게 강하게 우리 가집시다. 그래야 우리 성주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더 잘 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공무원도 뭐 사실 뭐 남다르지 않죠. 뭐 생활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삶의 과정은 뭐 공무원이든 우리 농사 짓는 분이든 회사 다니는 분이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항상 닥친다는 거죠. 저는 이 어려움 닥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사람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뭐 사업을 실패하고 농사도 한 해는 작물이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할 때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나만 왜 이렇지랄까 비관적인 생각,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시 공부할 때 저도 고시 공부 시험 낙방 해본 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벽에 써붙여놓은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이걸 내가 막 하나에 써붙여놨습니다. 영어로 be failed, no frustration, 좌절. 누구나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라는 여러분이 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나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주고 싶은 말은 내가 세계 인구 70억 중에 유일하게 나다. 나 이완영이다. 나 홍길동이다. 이런 유일한 자기의 존재, 자부심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말씀 에릭 프롬,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이는 다른 누군가로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강한 자신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나는 나라는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다라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소개하면요. 여러분 유명한 베토벤, 뭐 피카소, 스티브 잡스, 뭐 세계인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천재라고 알려졌는데 그 이면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베토벤은 곱셈을 잘못했다고 하고 피카소는 수학 시험에 낙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 때 GPA, 미국의 우리 같은 대학 수능 시험 같은 거죠. GPA 시험 점수도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자, 재밌는 소개 드렸죠. 계속 또 듣고 노래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배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자, 잘 들으셨어요? 예, 부모 이어서 홍시라는 우리 엄마 참 우리 엄마 하면 그만큼 정다운 용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야, 엄마 얼굴이 선하게 스치면서 우리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 하시고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하자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베토벤은 곱셈을 잘 못했다. 피카소는 수학심에 낙제를 했다. 근데 스티브 잡스도 여러분 미국의 GPA 시험도 점수 형편없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적을 남겼는가?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세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죠? 근데 당시 기준으로나 지금으로나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 공부 더 열심히 해. 막 호통을 치고 난리 쳤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성공하기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래도 잘한다 용기를 주고 또 그 아이의 존재 자신감을 자꾸 북돋아주고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저는 그게 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할까요? 제가 대구 노동청장 시절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부모 한 2,000명 넘는 학부모를 모아놓고 강연이 있었어요. 그때 교육감님, 대학 교수, 노동청장 제가 마지막 강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날 완전히 우리 학부모님 장악을 했습니다. 막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왜? 재밌게 했거든요. 그 앞에 교육감님이나 교수분은 얼마나 뭐랄까요? 엄중하고 딱딱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일 앞에 앉으신 어머니 보고, 어머니 초중고 때 공부 잘했어요? 에이, 제가 보니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잘 사시죠? 제가 그랬어요. 잘 사시죠?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학부모님. 내가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 내 아이가 왜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시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 초중고 아이 키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는 직업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할 때 부모님한테 직업 한 30개 염두에 둘까요? 판사 되라, 검사 되라. 이제 우리 아이는요, 중학교만 딱 돼도 스스로 나는 이제 뭐를 할 거야. 나는 공부가 좀 잘 안 되니까 게임 프로그램으로 내가 성공할 거야. 응?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는 분야 적성을 잘 찾아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 보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학부모 2,000명에게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뭐를 잘할 건지 계속 시도하게  악기를 잘 다루겠습니까? 응?
아니면 손재주가 좋습니까? 뭐 전자 제품을 잘 만진가? 컴퓨터를 뜯어보고 있습니까? 게임만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게임 즐긴다고 혼을 내죠. 그 친구가 나중에 게임 프로그램으로 대박을 터줍니다, 여러분. 큰 부자가 돼요.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만, 야, 그날 저녁하고 다음 날만 이완영 노동청장이 어떻게 내 아이 잘 키우냐를 강연을 멋있게 했다, 잘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좀 강연해달라 막 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군의 우리 젊은 청년들, 초딩 아이를 둔 우리 청년 부모, 또 중고등학생 아이를 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내 아이가 나중에 졸업할 때, 또 사회에 진출할 때 정말 좋아하는 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만드는, 그걸 우리가 해주십시다. 제가 학교 선생님 보고도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절대 공부 못하는 학생들 구박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1970년에 우리 수른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한 120여 명 좀 넘는데요. 자,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120여 명 몇 면을 보면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사회에 성공하느냐고는 절대 다른 거예요. 그러시죠? 오히려 공부 못했던 우리 친구가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교훈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도 성공했는데 왜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를 그래 구박했나? 이것만큼 좀 우리 대한민국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100%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잘 커야 됩니다. 잘 커야 되고, 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사람에는 품격이 있다 그러죠. 품격. 그래서 여러분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뭐 꽃의 향기는 천리로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로 간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화양천리 인향만리. 이 말은 뭡니까? 사람 하나의 존재가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초중등 동기가 서울에 살든 성주에 살든 이게 서로 교감이 되면서 친구 선배로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꽃이 싱싱할 때 여러분 더 아름답게 보이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맑을 때 품격이 고상하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꽃 참 처음에 놓을 때는 이쁘죠. 근데 좀 시들어질 때는 조금 빨리 치우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아는 소크라테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라.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그 모습을 좋게 보이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이 테스 형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나요? 이 소크라테스의 말씀 제가 이래 보면, 이 어느 또 책에 제가 보면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째, 스스로 발전하고 갈고 닦고 연마하는 그런 스스로 불을 태우는 사람, 이게 첫 번째 가연성 인재라고 합니다. 가연성 인재. 두 번째, 주위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잘한다고 용기를 주면은 잘해 나가는. 첫째는 자연성, 두 번째는 가연성. 세 번째,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잘한다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이게 불련성, 전혀 타지 않는 인재라는 거죠. 불련성. 이 네 번째가 제가 붙인 건데요.
이 남이 잘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오늘 성주군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청 공무원이 야, 이거는 배울 만하네.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변하는 노력을 보이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야, 뭐 또 그렇게 강연 들었다고 바뀌려고 하냐.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이거는 악의적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인 인재. 여러분, 자, 제가 4가지 인재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첫째는 스스로 불을 태우는 자연성 인재, 자연성. 두 번째로는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면 잘 되는 가연성 인재.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는 사람, 그건 자포자기라고 할까요? 노력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은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어.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픈다는 거 아주 정말 악의적인 인재.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친척 중에 또는 자기 친구 선후배 중에 도시에 나가서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해서 고향에 돌아오면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 잘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그 친구가 돈 좀 벌었다고 여러분들 좀 비난적인 그런 시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나요? 저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정말 잘 평가한다는 게 나 자신이 스스로 돋보이는, 그렇죠? 그런 인격, 품격,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 사실 스스로 불을 태우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공부가 쉽다든지, 내가 참외 농사를 해봐도 빨리 쉽게 배워서 큰 수입을 올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일 텐데요. 그건 우리가 흔히 천재형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두 번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동기부여하고 너는 이런 걸 해봐라, 저런 걸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시도를 하고 거기서 경험을 얻고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성공의 길을 닦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추천드립니다. 천재보다는 우리 두 번째, 우리 가연성 인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또 노래 듣고 진행하십시다. 번 내렸네. 아픔만 두고 떠나가는 저 기차는 말이 없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물어보아도 돌아온 대답은 멀어지는 기적 소리. 사랑여 나에게 눈물려.
좋자는 말이 없는데 남은 집 구겨놓고 돌아서는 내 모습이 마주친 대합실 창 너머로 쓸쓸히 웃음 짓는다. 사랑여 나에게 눈물이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물어보아도 돌아온 대답은 멀어지는 기적 소리뿐. 사랑여 나에게 눈물이여 나에게 눈물이여.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자, 여러분 뭐 좀 어렵습니까? 저도 책을 보고 그걸
느끼고 체득하고 이런 것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인재 나오니까 저는 성주의 인재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일주일 전에 심산 김창숙 선생님의 숙모제가 군청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 행사를 봤는데요. 우리 심산 선생님은 유학자이고 독립운동가이고 또 아주 또 앞서 나간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심산 김창수 선생님 태어나는 연도를 보면 구 한 말이죠. 1879년. 이제 이때 태어나셨으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많이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성주 대가면 사도실이라 그러죠. 여러분 사도실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학 한문을 공부를 하셔가 문장도 이래 능하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일본이 1905년도에 을사능약이 체결되자 바로 그 을사 오적 여러분 아시죠? 이완용입니다. 뭐 나라 팔아먹은 사람 가죠. 그 을사 오적을 성토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체포대가 옥고를 치릅니다, 여러분. 그죠? 또 그 뒤에는 이제 1919년도 3.1 운동 이후에는 이제 전국 유림 대표의 이름으로 유림단 진정서를 휴대하고 상하이로 건너가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유림단 진정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 김창수 선생님이 업적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거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뒤 1910년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요즘 말하는 국회의원이겠죠. 의정원 의원이 되고 또 독립운동 자금 모으다가 유림단 사건으로 일본에 체포가 됩니다. 참 고생 많으셨죠.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신처 선생과 이 잡지를 발행하고 또 삼인일보 이런 신문 같은 걸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 군정서 여러분 아시죠? 그 서로 군정서를 조직해서 군사 선전위원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의 순원과 만나게 되고 독립운동 기금도 중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또 그런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1927년도에서 상하이 주재 일본 영사관에 잡혀가지고 징역 14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광복을 맞습니다. 광복 후에는 우리 지금도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도회를 조직해가지고 전국에 우리 아름다운 전통 유교 정신을 계속 기리는 유도회 회장을 하시고 그리고 성균관 관장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를 창립하고 총장까지 하셨습니다. 자, 참 우리 해방 이후에도 또 부산 형무소에서 40일간 수감하는 또 반독재에 항가하는 그런 또 활동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에는 196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주 사람, 성주인은 심산 김창순 선생님의 그 역사적 기록과 또 그 정신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초동에 가면 신산 서울 서초동에 신산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거 가보면 조금 자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우리 성주의
인재로서 더 활성화해서 성주를 알리는데 저는 많은 덕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사도시대에 조성되고 있는 심산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아시죠? 18년부터 이 작업이 시작됐는데 이병환 군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죠? 큰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한참 조성 중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심산 휴 문화센터 그렇죠? 그 다음에 칠봉산 휴 테마관 크게 이 두 가지가 지금 많이 조성을 하게 되는데 심산 휴 문화센터는 성주 전체에 대한 관광 자원, 관광 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넣고 우리 칠봉산 휴 테마관은 7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칠봉산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의 휴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늘 이래 대가 사도실 쪽으로 가면서 칠봉산을 보면서 저도 칠봉산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저는 일곱 칠자가 저하고 인연이 많은데 여기도 칠봉산이네요 하면서 있는데 참 그 마지막에는 다리도 뭐 안진뱅이가 되실 정도로 심산 선생님의 그 노고는 고생은 진짜 우리가 평생 성주 사람이 기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요, 우리 심산 선생님을 배경으로 한 심산 김창숙 오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당극도 있습니다. 안진뱅이 되어서야 옥문 나서나 이렇게 있고 나는 누구냐 심산 김창숙 이런 연극 극회도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성주 살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심산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있다. 이것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주분들에게 또 출향 인사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어서 충분히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서 여러분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은 좀 삶의 지혜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청년 장년들의 부모님들 내 자녀를 어떻게 멋있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품격이 있는 건데 그 품격은 내 스스로 갈고 닦아야만 된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남을 욕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욕을 얻어먹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다. 저는 너무너무 정말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 이웃,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덕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연말에 송년 모임 하면요 항상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돼. 여러분 우리 잘 되게 합시다. 건배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연말 송년회만 써먹는 건지 365일 내내 우리 주위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친지 친구 이럴 때도 옆에 있는 사람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주 사람들이 더 성공한 사람이 많고 또 부유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또 사회에 우리 봉사하는 분들도 많은 그런 성주가 자랑스러운 성주가 오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께 오늘 인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듣고 좀 공감을 하셨나요? 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완영의 고향사람 마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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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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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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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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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You are always with me in my mind. 가슴 한구석이 시려워. Oh baby I'm missing you every night. 네가 그리워. 나 외로웠나봐. 네가 없는 이 거리에 나 혼자 널 서성이나봐. 참